경기도 성남의 방문 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확인된 감염자만 8명에 이릅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MBS 파트너스라는 업체인데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노인보호센터에서도 6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이 감염 사례를 보면요. 한 곳에서 몇백 명씩 감염자가 나오는 대규모가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는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감염 고리가 많아서 확진자를 추적하고 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방문 판매업체 MBS 파트너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입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 판매원이며 업체를 찾은 가족도 감염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들렀던 강동구 28번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강동구 28번 환자는 MBS 파트너스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2차례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에서도 노인과 직원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용인교회로 파악됐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양천구 탁구장으로부터 집단 감염이 이어진 용인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탁구장 발감염이 교회를 거쳐서 보호센터로 확산된 겁니다. 광명시는 같은 건물의 지역 아동센터에 왔던 어린이와 직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노인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못 올라가요. 한두 해가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죠.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이와 직원들의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가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임시 선별진료소 앞에 늘어섰습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강남 대성학원 학생들입니다. 이 학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조리보조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목동의 탁구장에 지난달 말 다녀왔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지만 열흘 가까이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한 겁니다. 협력업체 그쪽에 발생된 거라서 저희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들이나 이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인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외할머니 B씨가 감염시킨 걸로 추정됩니다. B씨는 지난 2일 확진된 환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라가 같은 데로 사시는 거예요. 위아래 층으로. 빌라 옥상은 보통 이제 공용 공간처럼 쓰이잖아요. 이웃사촌끼리 이렇게 좀 교류가 있지 않았나. B씨가 자매의 집을 오가면서 가족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학교에 있었던 학생과 교직원 약 700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입에서 고3이 불이익을 받을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3 수험생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학별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전화 등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뒤 닷새 만에 사실상 모든 소통 창구를 닫은 겁니다. 북한이 차단 폐기한 통신선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청와대 한라인, 같은 해 7월과 8월 복구된 군 통신선 등입니다.
통일부는 오전 9시와 낮 12시 두 차례 공동연락사무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군통신선과 함정 간 해상 한라인도 먹통이 됐습니다. 다만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는 일단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며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고 추가 강경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리 정부는 통신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했을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하라고 압박했는데 결국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은 겁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경, 류정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북한 공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노동신문에 실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읽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중집회에서도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낭독됐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주용길 동지가 낭독했습니다. 마치 최고 지도자의 교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연락 채널 차단 등 대남 강경책을 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정상회담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남북, 북미 간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한을 향한 김 제1부부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폄훼한 대북 전단도 작용했겠지만 대내 결속 등 다른 배경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부의 어려움을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그 극복을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는 그런 측면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대선 때까지 대북 정책을 바꾸기 어려운 가운데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의 판을 다시 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끊고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자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실망스럽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변수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남북통신망 차단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망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최근 강경 발언과 남북 간 통신선 차단이 겉으론 우리 정부를 향해 있지만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압박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미국이 북한의 최근 행보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북한이 대선 악재가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나왔고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전히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내라고 요청한 날짜는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인원이 합의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각각 2명과 1명 늘어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대신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1명씩 줄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2일을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여야에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협상 시간을 번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둘러싼 원구성 협의를 이어갑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 상태입니다.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구성 법정 시한인 8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여름 초입부터 벌써 폭염특보 소식이 들리고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코로나 상황은 또 계속이라서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고 그래도 적응이 됐다고 생각한 마스크였는데 더위 앞에서는 또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면 금방 매진이 되고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침방울이 튀는 걸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아직 온라인에서만 팝니다. 안 판다고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덴탈 마스크고 하루에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명 이상쯤 문의가 엄청 나오죠. 어제도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지 4분 만에 11만 장이 팔렸습니다. 접속도 안 되고 누그러졌을 때 저는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금세 품절이 되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고 판다는 게시물들입니다. 새벽 4시에 글을 올렸는데도 11분 만에 팔렸습니다. 웃돈 거래도 많습니다. 30장에 48,000원, 원래 가격의 3배가 넘습니다. KF94 마스크보다 비쌉니다. 온라인에서 10만 원대에 되팔리는 커피 전문점 사은품 가방을 침방울 차단 마스크와 교환하겠다고 제안도 합니다. 되파는 경우가 늘자 식약처에서는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업체도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업체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진행됐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마지막 절규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시위를 촉발시킨 플로이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46년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경찰이 시위에 참가했던 75세 남성을 밀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상징이 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 사망 보름 만에 휴스턴에서 엄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은 이곳 미국 시간으로 오늘 화요일 낮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텍사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례식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꼭 보름 만입니다. 유족의 말입니다. These laws need to be changed. No more hate crimes, please. Someone said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when has America ever been great?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미국 사회 변화 물결의 상징이 된 플로이드는 46살 짧은 생애를 뒤로하고 휴스턴 남부 메모리얼 가든의 어머니 묘소 옆에 안장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영상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최근 경찰이 70대 노인을 밀어뜨려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모습이 설정일 수 있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까? 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밤 뉴욕주 버펄로 시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75살 마틴 구지노가 경찰에 밀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흐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정직 처분을 받고 이후 기소도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지노가 경찰 통신 장비에 해를 입히려다 밀쳐졌는데 경찰이 민 것보다 더 심하게 넘어졌다며 극좌파 선동가에 설정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근거가 없다며 역겹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분노하는 시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말입니다. He should apologize for that tweet because it is wholly unacceptable. Not a piece of proof, totally personally disparaging. 이런 가운데 뉴욕 검찰은 시위대에 과잉 대응을 한 경찰 40명가량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도 경찰 체포 과정에서 흑인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3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CNN이 공개한 영상에는 흑인 남성 앰블러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열성 심부전을 앓고 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앰블러는 수갑이 채워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권한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만선을 돌파했군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는 개장에 앞서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8분 46초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등과 정의, 인권을 위한 침묵의 순간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거래에서 나스닥 지수는 0.29% 올라 9,953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한때 만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1% 안팎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영국에서 다음 주부터는 백화점 같은 비필수 영업장들도 문을 엽니다. 하지만 아이들 개학에 대해서는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여름방학 이전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기를 9월로 잡았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알록 샤르말 영국 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3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비필수 영업장들은 오는 15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비필수 영업장 개방을 일단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정부는 여름방학 이전에 모든 초등학생의 등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포기했습니다. 개빈 윌리엄스 교육부 장관은 하원에서 학교의 수용 능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의 어려움 때문에 등교 재개날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에는 모든 어린이가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9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재개하고 다른 학년들도 순차적으로 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100명대로 줄었던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이달 300명대로 늘었다가 지난 7일 55명으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던 대규모 유세를 조만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다음 주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보수 성향 언론인 바이런 요크의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요구가 있다. 조만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다음 주라고 적었습니다. 요크는 사진 2장과 함께 최근에 이런 모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기에 타당한 시기다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사진에는 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 모인 인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하니 대규모 유세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은 11월 3일 치러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유세가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 9일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26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하거나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국내에서는 이 아동 학대 사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서 숨지게 한 여성,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데 검찰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요. 경찰은 아동 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3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검찰 조사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접할 기회는 줄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대응이나 관련 법제가 잘 작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입 관련 소식입니다. 연세대가 2021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반영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학교에서 봉사나 동아리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한 겁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비교과 활동도 못 채우고 고3이 불리하다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교육부도 그동안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왔습니다. 어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3이 불리하지 않도록 조만간 대학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